오늘 확대경은 북한을 좀 아는, 북한을 연구하는 미국인 북한학 석사 팀원과 함께합니다. 북한은 미국 보고 미제승냥이 그렇게 비판하니까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킹 입영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bviously, we're pleased to have secured his return. We're very thankful for the government of Sweden. 네, 북한은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을 석방했는데 북미 협상을 통한 게 아니라 스웨덴이 중재했고 중국을 통해서 추방했어요. 지난 7월 월북 당시만 해도 이걸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일각에선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뭘 얻어내려 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북한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에게 대화나 어떤 유화 메시지가 있다면 뉴욕 채널이나 베이징 채널 아니면 JSA 유엔사로 킹 이병의 신병을 인도했을 거예요. 옛날에 월북했던 미군 병사들은 영화에 출연시키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50년도에 우린 조선 땅에 200만을 밀어넣었어. 그런데 100만을 주겠다고? 네, 킹 이병이 하급 병사로 고급 군사 정보를 알지 못하고 또 보도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와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듯합니다. 미국 사회의 실망에서 악랄한 미 제국주의를 탈출한 인물로 포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네, 여튼 북한이 트래비스 킹 이병을 조건 없이 추방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북한에 구금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운비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미국인의 입장에서 많은 다른 미국인들처럼 킹 이병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었는데 좀 이외의 방식으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 등을 통해서 접촉 시도는 했었는데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킹 이병 사건도 그렇고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As we have said,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외교로 풀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말만 할 뿐이고 북한은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네, 보수 성향의 트럼프 집권기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 관계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21년 바이든은 대북 관계를 말하면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정책, 그 중간을 언급했었는데요.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미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도 북한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나요?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핵실험을 하거나 뭘 쏘거나 하면은 관심이 쫙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외교보다 압력과 제재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북한이 이미 고립된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네,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말하지만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처럼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황당한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지금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피다 보니 저는 미국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한다면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느낌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북한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국제 무대에서 불량 국가 취급을 받는 상황을 계상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치에서 자주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경계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완화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기본 기조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런 거죠. 네. Today,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도 북러의 무기거래 협상이나 정상회담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걸 테이블 위에 놓는 게 중요한데 그게 꼭 핵 관련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썼던데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억지력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교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68%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58%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손상시키는 제재는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스펜서 미국 친구들은 대북 제재에도 관심이 있나요? 솔직히 대부분 잘 모르고요. 또 아는 애들도 추상적으로만 아는데요. 다만 미국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옳지 않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좋지 않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네. 미국 외교에서 북한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선거 때문에 북한에 신경 쓸 여지는 더더욱 없는 만큼 지금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도 있고 더 옥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엇갈리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추후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채택하길 희망합니다. 허위 과장 가짜 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이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전문가들도 즐겨보는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